올해 입시 결과에서는 이제 학교 추천 전형과 학업부 수용을 결정해야 되는데 올해는 또 학교 추천 전형 인원이 얼마나 줄죠? 전체적으로 한 200명 정도 줄기 때문에 자, 고려대학교가 입시 결과를 발표했죠. 근데 이제 고려대 학교 추천 전형과 고려대 학업부 수용, 이 올해부터 이제 중복 지원이 되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고려대 학교 추천 전형을 갖다 지원을 해야 될지 학업부 수용을 지원해야 될지 아마 되게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랬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분석하는 고려대 학교 추천 전형 전년도 입시 결과를 갖다 분석하는 것이 아마 올해 지원 전략을 짜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2022년도하고 2023학년도 입시에서 가장 큰 학교 추천 전형의 변화 중에 하나는 수능 최저가 완화였죠. 그러니까 인문 3합 5에서 3합 6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3합 6에서 3합 7로 자연 같은 경우 바뀌었죠. 이게 수능 최저에 대한 이렇게 완화가 되다 보니까 수능 최저 충족률이 어떻죠? 2022학년도 입시에서는 42.8%였는데 2023학년에는 62.4%로 높아졌습니다. 높아졌다는 얘기는 내신에도 영향을 끼쳤겠죠. 그래서 자연 같은 경우는 내신에 0.05 등급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고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거의 0.09 등급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올해 입시 결과에서는 학교 추천 전형과 학업부 수용을 결정해야 되는데 올해는 또 학교 추천 전형 인원이 얼마나 줄죠? 전체적으로 한 200명 정도 줄기 때문에 20% 정도가 줄어듭니다. 거기다가 수능 최저가 또 어떻게 되죠? 자연은 변함이 없지만 인문 같은 경우는 3합 7로 또다시 완화가 되죠. 이것이 굉장히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이 A를 맞으면 무조건 1등급이 되죠. 옛날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1등급 플러스 A의 비율, 100분의 A의 비율 그래갖고 A의 비율이 30%였다고 하면 1.3등급이 됐는데 올해는 이제 1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내신에 대한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내용을 갖고 오늘 한번 전년도 입시 결과를 갖다 분석을 해서 올해 과연 학교 추천 전형은 어디까지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예측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전년도 결과를 보면은요, 2022년도하고 비교하면은 어떻죠? 경쟁률이 뭐 비슷하죠? 11.32대 1로 비슷했고요. 수능 최저 충족률이 42.8%에서 앞에서 언급했듯이 62.4%로 높아졌죠. 인문이 58.2%, 자연이 65.3%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 경쟁률이 수능 최저를 고려한 실질 경쟁률이 7.01대 1이었죠. 근데 이제 충원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등록을 포기해갖고 이제 충원을 갖다 하는데 작년에는 150.8%였는데 올해는 135.9%였죠. 그러다 보니까 충원율을 고려한 실질 경쟁률이 2022학년도 1.84대 1이었는데 올해 2023학년도 입시에서는 2.99대 1로 3대 1 정도의 어떤 가까운 이런 경쟁률을 보였죠.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합격자 교과 등급의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수능 최저 완화로 내신이 상승하였지만 역시 70%까지 2등급대가 넘어가는 학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과들을 갖다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수능 최저 완화가 어떤 영향을 끼쳤냐 하면 인문계열이 0.12 정도 내신 등급이 올라갔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0.05 정도에 대한 내신 등급이 올라가는 이런 효과를 갖다 나타냈죠. 그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입시에 대한 부분들은 수능 최저 완화로 인해서 이렇게 내신이 올라가는 효과를 갖다 효과가 있었다고 보여지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이 전체 평균 문과대 인문계열 쪽에서 보면은 경영대학이 64.6%였고 문과대학이 53.8%였고 식자경이 58.3%였고 전경대학이 63%, 국제대학이 72.7% 되게 높았죠. 자유전공학부가 74.8%, 제일 낮은 데가 이제 보건정책관리학부였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단과대학별로 해서 이렇게 이제 대학들이 발표를 했죠. 근데 이제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은 이런데 거기다 충원율이 있죠. 경영대학은 130%, 문과대학은 83%, 식자경은 56%, 전경대학은 183%, 국제대학이 좀 낮았죠. 40%. 그죠? 그래서 자유전공학 140% 이 정도 됐네요. 그래서 수능 최저 충족 비율과 그다음 충원율을 고려해서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디냐면 이제 경영부는 경영학과 한 과가 밖에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떨어지는데 사회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문과대학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과대학의 대표적인 학과 한두 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 정경대학의 대표적인 학과, 경제학과, 요걸 갖다 넣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단과대학별로 수능 최저 충족률과 충원율을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습니다. 경영학부는 정확하겠죠. 한 과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대략 어느 정도의 그 위치에 있는지는 그 실질 경쟁이 얼마가 되는지는 가늠해 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갖고 학부에서 대표적인 학과 한두 개 학과를 갖다 선정을 해 갖고 저희가 이렇게 예상을 한번 그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경영학과는 뭐 경영학과 한 학교밖에 없기 때문에 정확하겠죠. 경쟁률이 7.70대 1이었는데요.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이 64.6%였으니까 얼마로 줄어들죠? 4.97대 1로 줄어들죠. 근데 충원율이 130%였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됐다? 230%까지 됐다는 얘기니까 2.3분의 4.97이니까 실질 경쟁률이 얼마가 되죠? 2.16대 1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번에 합격시킨 학생들 중에서는 일반고 1.9등급인 학생이 합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 경쟁률에 대한 부분이 내신을 보시면 거의 끝자락에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 학생이 비교과가 좋았기 때문에 왜 고려대 같은 경우는 학교 추천 전형도 교과 80에 서류평가 20이 들어가기 때문에 서류평가 20에 대한 영향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9등급인 학생이 실질 경쟁률이 2.16대 1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합격하지 않았나 보여지거든요. 그 얘기는 비교과가 좋으면 1.9등급도 합격을 했다. 이 사실을 갖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회학과는 6.71대 1이었고요. 수능 최저 충족률이 53.8%에서 3.60대 1이 됐죠. 충원율이 83.4%가 되니까 실질 경쟁률이 1.96대 1 됐죠.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영어 영문과가 2.44대 1이었고, 실질 경쟁률이 10분자원 경제학과가 3.35대 1이었죠. 경제학과가 얼마죠? 1.75대 1이고, 네, 교육학과가 2.80대 1, 국제학부가 3.42대 1, 이런 이제 분포를 갖다 보이죠. 그러니까, 단일학과에 있는 경영학과, 10분자원 경제학과, 국제학부, 이런 데는 이제 정확하게 떨어질 거고, 뭐 정경대학이라든지, 뭐, 그 사회가 정경대학이라든지 그다음에 문과대학이라든지 뭐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학과 한두 개를 선정했기 때문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약간의 편차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충원율까지 고려한 그 실질 경쟁률을 보면 얼마가 된다? 1등급 후반부터 해서 한 3등급 중후반까지 이 정도에 대한 경쟁률을 갖다 밖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자연을 보겠습니다. 자연 같은 경우는 생명과학대학이 얼마 69.2%의 수능 최저 충족률을 보였고, 이과대학이 66.5%죠. 공과대학이 72%, 의과대학이 35%죠. 의과대학이 낮은 건 뭐 수능 최저가 4, 5였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정보대학이 81.9%였고, 이런 이제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을 보였죠. 충원율을 보면 어떻죠? 생명과학대학이 155.1%, 이과대학이 122.5%, 공과대학이 190.5%, 의과대학이 103.3%죠. 그 다음에 이제 간호대학이 66.7%, 정보대학이 184.4%였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자연계열도 수능 최저 충족률과 충원율을 고려한 실질 경쟁률을 분석을 한번 해보면 생명공학대학이 얼마 2.59대 1, 화학과가 4.75대 1, 전기전자공학이 2.80대 1, 건축학과가 3.11대 1, 21.6대 1인 의과대학 같은 경우에도 수능 최저만 맞추면 실질 경쟁률이 얼마밖에 안 된다? 3.71대 1밖에 되지 않죠. 고려대 학교 추천 전형은 일괄합산이죠. 1단계를 뽑고 뭐 이러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교과 80에 서류평가 20에 성적을 매긴 다음에 수능 최저를 갖다 맞춘 학생들부터 선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의과대학 같은 경우도 수능 최저를 맞추면 실질 경쟁률이 얼마밖에 안 된다? 3.71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갖다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겠죠. 수학교육과가 2.31대 1, 간호대학이 4.68대 1, 컴퓨터학과가 2.79대 1, 스마트 보안이 제일 낮은 5.24대 1이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학과가 얼마가 되죠? 2등급 중반부터 4등급 중후반, 4등급 또한 중후반 정도까지의 이런 경쟁률을 갖다 실질 경쟁률을 갖다 보이기 때문에 사실 학교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일반고 학생들 같은 90% 이상이 다 일반고 학생이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한테는 학교 추천 전형을 갖다 지원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효과적이죠. 그런데 이제 효과적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더더욱이나 또 수능 최저가 완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인원이 좀 줄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지원이 가능하실 건지가 이제 되게 이제 고민이 될 텐데 저희가 예상하기에 인문계열 같은 경우 3학년에서 3학기로 더다시 완화되죠. 그리고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진로 선택 과목 A 같은 경우 무조건 1등급이 이제 1이 돼버리죠. 그러면 내신에 대한 부분 더 올라가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에는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잘 보시면은 그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저 75% 정도 선, 그죠? 70% 정도 선. 그러니까 요게 이제 블록박스라고 얘기를 하죠. 블록박스라고 얘기하는데 박스의 하단 부위가 20%, 25%, 상단 부위가 75%고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선이 이제 50%고 그다음에 다이아몬드가 있는 게 평균이죠. 이런 부분들을 갖다 봤었을 때 어느 정도 될까라고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경영대학 같은 경우는 올해 그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넣을 수 있는 어떤 내신 등급은 제가 예상하기에는 한 1.7등급 정도, 이 정도 선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수능 최저가 완화가 되고 인원이 줄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경영대학 같은 경우 1.9등급이 합격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충원율까지 고려한 수능 최저를 마치고 충원율을 고려한 실질 경쟁률이 2점 몇 대 1이었잖아요. 그런데 합격은 얼마냐? 1.9대까지 돼 있다는 얘기인데 저희가 합격시킨 학생이 저희 거의 1.9였거든요. 1.9대.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 선에서 결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고대 학교 추천 전형은 교과팔 시 서류평가 20이라 하더라도 서류평가 20의 영향력이 저만큼 크다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올해는 어디까지 갈 수 있다? 올해는 제가 보기에 인문계열 같은 경우 저 75% 정도 선, 이 정도에 대한 선. 그럼 이제 문과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어문 계열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원을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가더라도 내가 외고 아이들이나 이런 출신들의 학생들한테 따라갈 수 있을까 하기 때문에 이제 2등급 때까지 2.2등급, 2.2 정도까지가 최저가 있었는데 역시 문과대학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 2.0등급 때여도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품자원경제학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75% 정도 선이 1.8 정도, 이 정도 되겠죠. 전경대학도 1.8. 이건 이제 학과마다 전경대학도 이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학과마다는 편차적으로 보겠지만 평균적으로 1.8등급까지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지고, 국제대학이 사실 생각보다 좀 높았죠. 근데 국제대학은 저는 뭐 이게 70% 컷으로 보면 1.6인데 저는 국제대학은 그래도 1.7까지는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미디어학부가 보면은 한 1.7 정도일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보건과학대학은 한 1.9등급 이 정도, 75% 선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정도 선이 올해 지원할 수 있는 학교장 추천 전형의 그 선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이 정도 선에서 이 정도 내신이 들어오고 비교과가 자신 있으면 학교장 추천 전형 내시는 거고, 요것의 내신이 좀 벗어난다라고 하면 학교장 추천 전형보다는 학업부 수형 전형을 선택하시는 것이 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연은 사실 수능 최저의 변화가 없죠. 그죠? 대신 이제 뭐가 있냐면 인원이 평균적으로 한 15%에서 한 20% 정도 주는데, 그렇게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저 70% 선보다 75%에서 0.1 정도를 갖다 뺀, 그 정도 0.1등급이 좀 상승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에서 0.1이 상승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최저 내신에서 0.1 정도가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은 생명과학대학도 한 1.7 정도, 이과대학도 제가 볼 때 한 1.7 정도, 공과대학 같은 경우 최저 내신 한 1.8 정도까지 지원이 가능할 것 같고, 의과대학 같은 경우는 어떻죠? 의과대학은 저는 1.15에서 1.2 사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2대까지, 1.2대까지는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합격을 했죠. 그죠? 평균이 1.15고 1.2대까지 합격을 했는데, 올해 지원 가능한 학교장 추천 전형에 의과대학에서 가능한 내신 성적은 1.15에서 1.2 사이, 1.2 미만이면 비교과에 자신 있으면 한번 넣어보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사범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교육과 가정교육과니까 가정교육과 때문에 저렇게 낮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가정교육과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 낮아진다 하더라도 한 1.9등급 대 이 정도 지원하시면 될 것 같고, 간호대학 한 1.8등급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도 75% 또는 0.1등급 정도가 내신이 좀 높아지는, 이런 정도 선에서 지원 전략을 짜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대 같은 경우 내신 갖고 선발하는 것이 아니죠. 교과팔 시 서류평가 20이 있기 때문에 서류평가 20의 영향력이 저렇게 큰 거거든요. 그죠? 1등급 초반부터 1등급 후반대까지 가는 저런 편차를 보이는 것은 바로 비교과의 영향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월이 된 게 아니잖아요. 1단계를 몇 배속 뽑고 수능 최저를 못 맞춰갖고 2월이 돼서 빵꾸가 나갖고 저게 간 것이 아니라, 학교장 추천 전형은 다 일괄학산 방식이기 때문에 거의 빵꾸가 나지 않죠. 서류평가가 저렇게 1등급 후반대까지 간다는 건 20% 영향력이 저만큼 크다라는 것을 갖다
보여주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 이제 경영대학 뭐 1.52, 국어국문학과 1.77, 아까도 말씀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이런 70% 정도 컷, 이 정도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이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요 70% 정도였던 이 교과 등급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좀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물론 요거 다 뭐 플러스 마이너스 편차는 있겠죠. 매년 바뀌니까 요 정도 선에서 이제 플러스 플러스 0.1에서 그 뭐 0.05에서 뭐 프라마이나 뭐 0.05 내지는 뭐 0.08 요 정도 선에서 제가 볼 때는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런 70%의 컷을 갖다 잘 유념하셔서 저 정도까지에 대한 부분들은 내가 한번 질러봐도 되겠다. 학교장 추천을 넣어도 되겠다. 아니면 내가 좀 여기는 좀 자신 없겠다. 그러면 이제 학업부 수용을 넣으시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연도 마찬가지죠. 요런 이제 내신 문법을 보이니까 말씀을 드렸듯이 요 70% 컷이나 아까 최저 내신의 0.1등급이 상승하는 이 정도 선에서 제가 볼 때는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내신들을 70% 컷들을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낫겠죠. 왜냐하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학교장 추천 전형과 학업부 수용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70% 컷 정도를 갖다 생각을 하시고 내가 지원 전략을 갖다 마지노선이라고 짜신다고 한다면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올해, 그래서 전년도 입시 결과를 갖고 올해를 예측해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이런 입시의 변화가 있잖아요. 특히 이제 전년도 같은 경우 2022년도 입시에 비해서 2023학년도가 수능 최저가 한 등급씩 완화가 됐기 때문에 수능 최저 충족률이 거의 40%대에서 60%대로 올라가 버렸죠. 그것이 내신에 대한 영향을 끼쳤죠. 그 이제 아까 0.05에서 0.11 정도까지의 내신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인원이 주는 또 효과, 거기 인원이 주는 효과에다가 또 인문은 수능 최저가 완화가 되고, 거기다가 뭐였죠? 진로 선택 과목은 무조건 A가 1등급이 되면 내신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종합적인 어떤 것을 갖다 감안을 해서 나의 내신을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학교장, 근데 요 내신 레인지 안에 들어오면 그냥 합격에 결정을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비교과 영향력이 더 클 겁니다. 아까 경영도 보면은 거의 2등급 1.9대까지 됐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경쟁률이 2점 몇 배수밖에 되지 않았는데 2점 몇 배수 안에서 된 학생들을 보면은 1등급 초반부터 1등급 후반 1.9등급 때까지 있었다는 얘기는 이만큼 20%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비교과의 영향력이 되게 크기 때문에 비교과를 갖다 내신이 요 70%컷 안에 들어오는지를 갖다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비교과의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무엇보다 학업부 수용보다는 학교 추천 전형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학업부 수용과 학교 추천 전형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서 그 다음에 이제 선정을 하신다고 잘 판단해서 이제 지원 전략을 짜신다고 하면 그것이 성공하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